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이 안티스테네스,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안티스테네스요. 디오게네스의 부동심, 그다음에 크라테스의 자제심, 그리고 제논의 인내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말이 나오죠. 제논은 뒤에 나옵니다만 스토아파의 창시자고요. 원문 원어 부동심은 아파테이아. 이제 아파테이아 스토아파의 용어이기도 하죠. 자제심, 엔크라테이아. 이건 이제 크세노폰이 그 메모라빌리아 등에서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정신으로 꼽고 있는 게 이제 자제심 또는 뭐 인내심 이런 거고요. 여기 인내심 따로 있죠. 카르테리아. 카르테리아도 이제 크세노폰의 책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선거 공식 기간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오게네스 구성의 전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술들, 제목들을 쭉 적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어법 또는 어투에 관하여 뭐 오디세우스 또는 오디세우스에 대하여 뭐 오디세우스 같은 말인데 오디세이아일 것 같은데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문장 뭐 등등의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그 디오게네스로 대표되는 견주학파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문화에 관련된 얘기들, 뭐 시가 작품들, 뭐 이런 얘기들은 디오게네스는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게네스적이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안티스테네스와 디오게네스의 어떤 연속성을 얘기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껄끄럽다라는 증거 자료가 될 거고요. 책 많이 썼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요. 사톤 얘기가 여기 다시 저술 제목이 나오죠. 사톤 또는 반론에 관한 플라톤을 상스럽게 일컬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추란 뜻입니다. 사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재밌는 일화. 디오게네스와의 관계. 근데 디오게네스 여기서 보면 뭐 만약에 스승이라면 안티스테네스가 스승한테 뭐 덤비는 얘기죠. 사실은 스승을 비웃는. 그러니까 안티스테네스가 이제 병들어 죽었는데 아파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칼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해줄까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단검을 주면서 이것이 그럴 거다 그랬더니 한 발 뒤로 뺀 거죠. 고통으로부터라고 했지 삶으로부터라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이제 디오게네스의 라이리티오스의 코멘트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가 병고를 건드리는데 다소 유약한 면을 보인 것처럼 여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래는 내가 그에 관해서 쓴 시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6권 좀 접어들었으니까 이게 가끔씩 이제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가 아무래도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 할 때마다 조금씩 가슴이 철렁철렁한 것이 좋은 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좀 뭐 아재 개그 같은 좀 썰렁함이 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자기 시들은 라이티오스요.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 그렇지 뭐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그랬거든. 이 사람이 이제 쓴 시집이 몇 권이 있는데 이 책 디오게네스 라이티오스 이 책이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다행히도 그 시집이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시 이렇게 재질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쓰죠 가끔씩. 여기서 이제 안티스테네스를 끝내면서 하는 말, 안티스테네스에 비롯된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묶는 거예요. 견유학파, 스토아학파를 일종의 이제 연속성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이제 우리의 디오게네스가 나옵니다. 디오게네스는 환전업자였던 히케시아스의 아들이었고 시노페라는 곳의 사람이었다. 흑해 남부 연안이라는 거죠. 근데 디오게네스 부친이 나랏돌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전도 하면서 동전 주조도 하고 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변조했다. 그러니까 위조 화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노미스마라고 합니다. 그 통화.
통화 노미스마라고 하는데 이 커스텀 관습이란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의 이 일화를 좀 거창하게 해석해서 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관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관습 타파의 정신으로. 약간 좀 어이없어 보이긴 하는데 꽤 오래된 해석이에요. 아마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실제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통화를 변조했다라고 얘기도 했다는 거고, 아폴론 신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을 바꾸라고 허락한 것은 그가 잘못 알아듣고 통화를 변조했다. 이게 이제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위조 화폐를 만들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나라에 통용되는 것을 바꿔라. 이 노미스마, 이게 노미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리고 그 델피 신전의 신탁이 애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이 갖고 있는 애매성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농담을 하게 된 거죠. 노미스마.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세상에 혁신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얘기를 화폐를 위조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뭐 이런 소리. 이게 농담이죠. 그 다음에 자신은 누구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디오게네스를 안 받았는데 죽치고 앉아서 끈질기게 매달렸다. 근데 이게 딱 우리 옛날에 무슨 그 선사들의 얘기들 보면 뭐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뭐 문 밖에서 눈이 오면 뭐 눈을 온 그대로 뭐 쌓여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뭐 그래서 뭐 내가 졌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비슷하죠. 도사들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받아줘서 안티세는 제자가 됐고 간소한 생활을 시작했다 뭐 얘기가 있고요. 화폐 위조했다가 이제 아테네로 도망갔다는 소리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오게네스가 무슨 소림사도 아닌데 여름에는 뜨거운 모래 위에 몸을 굴리고 겨울에는 눈 덮인 조각상을 껴안는 등 가진 수단을 다해 자신을 단련했다 이런 얘기 있죠. 단련했다는 말이 아스케시스라는 말입니다. 연마, 단련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또는 그 견유학파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아까 나왔던 포노스, 고난 내지는 뭐 노고와 아울러서 자기 연마, 단련 이 증명. 근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뭐 어떤 뭐 절제 금욕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단련도 같이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림사에서 뭐 도 닦듯이 이렇게 육체 단련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데 탁월했다. 농담 아주 잘하는 에우클리데스의 학교를 담즙이라고 불렀고 플라톤의 수업은 시간 낭비라고 불렀는데 이거 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컬하다고 하잖아요. 퀴니코스 학파에서 온 용어가 시니컬인데 바로 이런 장면들이 냉소적이라는 남 비웃는 소리 잘하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주석에 학교는 스콜레고 담즙은 콜레라서 스콜레와 콜레 유사성 그런 걸 한 거고 여기 수업은 디아트리베인데 카타트리베라는 말은 시간 낭비고 뭐 이래서 좀 말장난들을 잘했다는 소리고요. 여기 에우클리데스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유클리드 얘기겠죠. 이거 기하 가르치는 학교 거고. 플라톤이 비싼 음식이 잔뜩 차려진 연회에서 올리브 열매만 먹는 걸 보고 현자께서 스켈리아에 배 타고 가셨던 것은 이런 요리를 먹기 위해 아니셨을 텐데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일화도 일하지만 이 당시에 그 플라톤 다뤘던 3권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플라톤이 그 시라쿠사라는 곳, 스켈리아, 시칠리아에 있던 가장 큰 도시였던 시라쿠사에 가서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디오니소스 2세의 철학 선생을 하게 된 사연이 있잖아요. 2번이나 갔는데 물론 다 실패했지만 철인왕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는데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플라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거죠. 그 얘기들 이제 끊임없이 플라톤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말 좋아하는 또 디오기네스가 그런 얘기를 놓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디오기네스의 그런 시각이 이제 디오기네스와 일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리스티포스도 그 디오기네스 2세의 궁정에 식객으로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고요. 뭐 이것도 뭐 나눠 먹자고 그랬지 전부 먹어도 괜찮다고는 안 했다. 근데 나눠 먹자라는 말, 아니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안티스테네스와 관련 유사한 일화죠.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얼마나 많은 허세를 내보이는가, 뭐 이런 얘기. 야, 여기 뭐 나눠 먹자는 얘기, 이제 플라톤 이데아랑 연결된 얘기라는 건데 뭐 길어질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건 좀 뭐 혁명적인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인들이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보면서도 주인이 먹는 어떤 것도 빼앗으려 들지 않는 노예들을 보고 그런 경이로워했다. 그렇죠.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노예제를 거부했을 거고요. 노예들에게 저항하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셈이기도 하겠죠. 이제 이 디오기네스의 일화 중에 그 해적들한테 잡혀서 노예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3권의 플라톤 부분에서도 플라톤이 노예로 팔릴 뻔했다라는 일화가 있죠. 디오니소스 1세하고 다툼이 있어서 뭐 그 일화가 있는 것처럼 꽤 흔히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몸값이 목적이라서 몸값을 주면 다시 뭐 자유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디오기네스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를 위해 주인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지만 주인 노릇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세니아데스의 노예가 돼서 그의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뭐 크세니아데스에게도 뭐 훈계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쭉 일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법, 거친 음식을 먹고 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문화적 배경이 필요한 건데, 그 그리스인들의 식사라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조금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좀 뭐랄까 영국 음식 같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빵의 발효 뭐 이런 것들 아직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 좀 딱딱하고 빵들이 보리개떡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먹으니까 포도주를 곁들여 먹습니다. 희석된 포도주를 곁들여서 같이 먹거든요. 근데 포도주조차 안 먹고 이제 물 먹는 거로 만족한다 뭐 이런 그런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유명한 만약 내가 알렉산드로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일화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동냥자루라는 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용어도 자주 나옵니다. 큐니코스 학파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동냥자루 갖고 다니는 거지 철학자들인 거죠. 일화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이제 35절에 나오는 얘기도 어떤 사람이 빵을 길에 떨어지고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포도주 항아리 목 부분에 끈을 매서 그것을 질질 끌면서 케라메이코스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건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디오게네스 자신. 이게 오늘날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우리만 해도 조금만 시절을 위로 올려 보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 남자들은 뭐 물건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창피했거든요. 시장 바구니 같은 거 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전혀 절대 안 들고 다녔거든요. 이 점잖은 시대 사람들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논에도 또 이 얘기가 나오고요. 제논 경우에는 이제 크레테스가 일부러 이제 제논을 그렇게 이제 창피스럽게 만드는
제논은 약간 수줍고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화들이 이제 관련된 거고요. 어, 이것도 그 디오게네스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합창단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자기가 모방했다. 왜냐하면 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단원들이 올바른 음적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으뜸을 약간 높여잡는다는 건데 자기가 왜 튀는 행동을 하는지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비둔해진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뭐 아폴론 신이 보낸 등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소크라테스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못할 것 같아요. 에우리피데스일 텐데 이게. 이것도 아마 이게 이제 번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번역을 바꿨는데 남은 거예요. 자네와 구는 같은 말일 텐데 이 책, 내가 책을 보고 체크를 안 해서 책은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요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엎드려인 것 같습니다. 보기 흉한 자세가 되려면 무릎을 꿇고 보다는 엎드려 있는 쪽일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자기 신세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는 나라에서 쫓겨난 나라도 없고 나라에도 없고라는 이 나라라는 말이 폴리스이기 때문에 나라도 없다는 말 아라는 부정을 넣어서 아폴리스가 됩니다.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집도 없는 사람이고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구걸하며 떠돌아가는 사람이다. 운명에 맞서 용기를, 관습에 맞서 자연을, 욕정에 맞서 이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웅변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일화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디오기네스는 논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들인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책을 긴 책을 읽으니까 끝에 가서 육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지루했다는 소리일 텐데 이것도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으면 책을 읽어준다는 거는 낭독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식일 텐데 자기 저술을 일종의 이제 뭐 출판하는 방식이 자기 책 써서 그걸 사람들 앞에 읽는 거죠.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은 책이 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묵독하는 게 아니라 노예 등이 큰 소리로 읽으면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맥락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뿔이 있다는 걸 추론에 의해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나로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든가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LA 학파의 주장인데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 보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성 아닌가 말에 의한 어떤 추론의 결과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선택. 이게 이제 퀴니코스 학파의 특징이고 디오게네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군중이 있다. 뭐 사람 없다는 쓸만한 놈이 없다라는 소리를 뭐 이렇게 하는 걸 거고요. 납작한 손톱을 가진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인간이란 두 다리를 가진 날개 없는 동물이다라고 했더니 날개를 떼는 암탉을 갖고 가서 뭐 아카데미에 가서 이게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꼬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납작한 손톱을 가진다라는 말이 거기 덧붙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정치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사람을 정의할 때 이 얘기들 합니다. 발톱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아마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일화인 것 같습니다.
등잔 켜고 사람 찾았다는 얘기, 또 일화가 여기 있는 거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버스 타고 있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비난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일 뿐 진실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혜문답 같이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아마 위서일 거라고 보는 알키비아데스 2편, 거기에도 이제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 자기에게 좋을지 어떨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걸 빌면 안 되고 그냥 신이 알아서 나한테 좋은 걸 달라고만 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여기저기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유사한 생각이 있어서 신전 관리인들이 신전에 있는 보물전을 훔친 남자를 잡아가는 걸 보고 큰 도둑들이 좀 도둑을 잡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장자 같은 데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나라를 훔치면 충신이 되고 사소한 걸 훔치면 뭐 발목이 잘리고 뭐 이런다는 얘기. 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와 또 유사한.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는 짓도 좀 비슷해요. 장자 도가주의 어떤 도사들, 자위했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죠. 배도 또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시장하지 않게 되면 좋을 텐데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퀴니코스 학파니까 개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뼈를 던져줬더니 오줌을 쌌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유명하죠. 남기벽이 심한 사람이 집에 매물이라고 쓴 걸 보고서는 집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너네 집 주인이 술에 쩔어 있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토해낼 줄 알았다, 뭐 이런 소리. 여기도 아까 나왔던 그 문자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말린 무화과의 경우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진짜를 그리면서 공부의 경우 너는 진짜는 쳐다보지도 않고 글씨로 써진 쪽에 매달리고 있다. 역시 이제 뭐 삶 자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추방당한 그를 비방하자 그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닐세, 이 불쌍한 친구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철학을 하게 되었던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화폐 위조 때문에 추방당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나는 철학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무슨 책을 읽었다는 뜻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철학이란 말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체크한 거고요.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 넉살이 좋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아스케시스, 그런 연마의 일종인 겁니다. 그래서 반문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도망 나온 노예에게 또 있습니다. 젊은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는 얘기인데, 뭐 잡히지 말라는 말장난을 한 겁니다. 근데 도망 노예를 옹호해 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PC로서 옳지 않습니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책상이나 술잔을 보는 눈은 갖고 있지만 책상 다움이나 술잔 다움을 분별해내는 진성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가 이 안티스테네스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데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데아라고 설명한다면 그런 게 어딨냐라는 식의 어떤 비아냥에 대해서 플라톤의 대응이 더 점잖은 거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비아냥에 대한 비아냥입니다만, 요 밑에 나온 54절에 나오는 미친 소크라테스라는 말, 이게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인데 아주 좀 극단화된 소크라테스다,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진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꽤 설득력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견유학파의 젖줄을 소크라테스에 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것도 뭐 그 견주주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담아놓은 거고요. 이게 또 비아냥이 재밌어서 거지에게는 동냥을 하면서 철학자에게는 왜 하나냐라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거지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은 상상이 되지만 철학자가 될 상상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이건 크라테로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라테로스가 자기에게 와줬으면 하고를 청했을 때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가와 철학자가 커플로 묶이는 그런 얘기들의 한 단면이라서 잠깐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 크라테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장군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야채 씻고 있는 얘기들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에 아리스티포스 장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야채를 씻고 있는 것을 플라톤이 보고 이제 플라톤이 마치 디오니시오스 덕을 본 것처럼 하게 되어 있는 버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호의호식을 할 거냐 아니면 누구 밑에 굴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선택의 얘기를 하는 거고, 라케다이몬에서 아테네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또 어디에서 라고 묻자 그는 남자들이 사는 곳에서 여자들이 사는 곳으로 라고 했다는 건데, 뭐 라케다이몬이 남성적이고 뭐 아테네가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라서 뭐 여자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로 또 어디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인들이 잘 쓰는 어법이에요. 누구 만날 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죠 보통. 근데 어디서 오느냐고는 안 묻는데 이 사람들 둘 다 물어요. 그래서 이거 뭐 프로타고라스 때 나오고 여러 군데 플라톤의 책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세계 시민, 바로 이게 출전이 여긴 겁니다. 우리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원문은 코스모폴리테스예요. 세계의 시민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코스모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사실은 뭐랄까요, 인간들이 사는 세계라는 의미로 우린 세계라는 말 쓰죠. 인간들이 사는 곳, 지역, 뭐 이런 거를 이제 세계라는 말, 지구촌, 뭐 세계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코스모스가 그런 뜻을 이렇게 한정돼서 쓰고 있는지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갖추고 있는 곳이 코스모스인데, 그래서 이창호 선생, 카톨릭 대 이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코스모폴리테스를 우주시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세계는 문명 세계가 아니라 자연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은 이것도 이제 스토아파로 전수되는 거거든요. 자연에 따른 삶.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특정한 어떤 인간들의 삶이 아니라 자연에 따른 삶을 일으키는 범위로 봐서 코스모스를 우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시는데, 일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기도 하죠. 폴리스가 제공했던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기반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폴리스가 갖고 있는 어떤 관습적인 제약을 넘어서려고 하는 뭐 제스처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도사 같은 얘기들이죠. 영혼이 괜찮으면 육신이 더럽혀졌다고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생각. 이거 조금 해석하기 쉽지 않은 얘기라서 좀 생각했던 건데, 내가 지오른 척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철학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 화폐 이조 얘기랑 연결지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습을 깬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척 한다는 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비도덕적인 행동이고 위선이겠는데 그 위선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위선이라는 점에서 화폐 위조와 맥을 같이 차게 해석을 하면 이제 관습을 타파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과 마주치려는 자세로 뭐 극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내 인생 전체의 과업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결국 이제 사람들 각성시키는 것이 자기의 임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젊은이가 여자 행세를 하니까 너는 네가 지녀야 할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자연 그대로의 것보다 열등한 것에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그 뭐라고 하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얘기라기보다는 동성애자들도 다 끌어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철학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왜 사냐? 훌륭하게 사는 게 철학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포기한다는 건 훌륭하게 살려는 걸 포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뭐 향유를 쓰는 사람에게 내 머리에서 나는 좋은 향이 내 삶에 나쁜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라든가, 하인은 중인을 시중 들지만 나쁜 사람은 욕망에게 시중을 든다라는 얘기. 이 밑에 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도덕인데,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반문명적이지만 쾌락주의적이지는 또 않은 거죠. 요거 68절에 나오는 죽음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와도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왜 나쁠 수가 있냐라는 반문인데,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자로서 에피쿠로스의 정신인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절제고 노인들에게는 위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산이고 부자들에게는 장식이다. 이건 다른 데다만 나왔을 거예요. 일단 뭐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 절제는 소프로시네라는 말을 지금 절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 학당에 이제 그 강성원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소프로시네를 절제라고 하는 거는 늘 아쉬움이 있는 번역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맥락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걸 절제라고 번역해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소프로시네라는 말이 원래 소프론이라는 말이 제정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원 선생 주장은 많은 경우에 절제보다는 분별이 더 적절한 번역어가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분별 훨씬 쉽죠, 이해하기가.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분별이고 교육을 받아야 분별심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절제가 아예 배제되는 건 또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말이 재밌잖아요. 설득력도 있고, 노인들은 나이 들면 이제 자신의 어떤 교양 이런 걸 가지고 삶의 위로가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배우면 그것이 어떤 기회가 되고, 부자들에게는 장식인. 사람들 사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번역하신 건데 파를레시아라고 합니다. 파를레시아는 원래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솔직함이라는 게 이건 뭐 언론 자유라고도 번역하고 합니다만, 플라톤도 자신의 대화편에서 파를레시아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철학적 담론을 하고 뭐 윤리적인 담론을 할 때 상대방이 자기의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대화 자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괜히 위선 떨고 뭐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 타는 척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건 또 이쪽에서는 그 디오게네스 쪽에서는 문명의 위선을 타파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겠죠. 여기는 뭐 데메테르, 아프로디테 먹는 일과 성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뭐 점잖은 표현들. 여기 아까 들었던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단련에는 혼의 단련과 신체 단련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후자는 그것대로 훈련하고 있을 때 탁월함의 실천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용이하게 해주는 지각을 끊임없이 생기게 하는 단련이다. 후자라는 게 이제 신체 단련이죠. 신체 단련을 하게 되면 덕 또는 탁월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용이하게, 실천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뒤따르는 스토아파가 유물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키니코스 학파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자율성을 전적으로 강조하지 않거든요. 플라톤은 오히려 영혼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인데, 키니코스 학파는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번역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한편의 단련은 신체 단련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문맥상 그렇죠. 양쪽, 한쪽은 다른 한쪽, 이쪽 A와 B 두 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신체 단련으로 고정될 이유는 없고요. 이러면 이제 불균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쌍방향이기 때문에 혼의 단련을 위해서 신체 단련이 필요하고 신체 단련을 위해서 혼의 단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건강, 에우엑시아라는 말이고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에우엑시아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뭐라 할까? 컨디션이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과 관계되는 것이든 시적 관계되는 것이든 똑같이 그때 적합한 것 가운데 생겨난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갖추고 있어야 컨디션도 좋고 뭐 이런 얘기죠. 힘도 생기고. 사람은 불필요한 노고가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노고를 선택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감수하는 노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에 편안하기 위해서 또는 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누구에게 종살이를 한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노고라는 건 뭐 그 삶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노고들이라는 것일 테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고 불행한 생활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음 탓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을 견뎌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쾌락과 반대의 요소로 단련된 사람들은 쾌락 그 자체를 경멸하는 것에 오히려 한층 더 쾌적함을 느끼게 된다. 금욕적 삶을 선택하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해석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통화를 위조하였고 법률 관습에 의한 것에는 자연의 바탕을 둔 것 같은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바탕을 둔 것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역시 이제 스토아파로 이어지는 정신이고요. 법에 관해서는 그것이 없으면 시민생활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 우리가 디오게네스 라에리티오스가 훌륭한 철학자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수집가의 정신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한 책 안에서 좀 서로 잘 안 맞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계속. 이 법의 문제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기존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을 산다고 했을 것 같은데, 시민생활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이 없으면,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나라가 없이는 문화가 높은들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 나라는 문명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문명을 가져온다. 그리고 맥락을 보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디오게네스가 공동체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기존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시민으로 사는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저술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문명주의라고 해서 반공동체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반공동체, 그러니까 큰 공동체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쪽이라면, 디오게네스는 뭐 그 행태는 되게 파괴적이지만 그 파괴가 뭐 방향성은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 그러니까 자연에 근거한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번역이 지금 유일하게 올바른 나라는 범세계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이제 나라라고 한 거고, 직역을 하면 코스모스 안에 있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모폴리테스 얘기와 같은 거겠죠. 여기도 이제 또 부인 공유 얘기 나오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국가에서 얘기했던 처자 공유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설득한 남자가 설득당한 여자와 함께 되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난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결혼 제도를 좀 부인하는 거긴 한데, 이 설득이란 말이 사실 페이테인이란 말이 유혹하다는 말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인 측면도 같이 있는 말이에요. 나랑 같이 살자고 설득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거겠죠. 음악이나 기하학이나 천문학 및 그러한 종류 학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안티스테네스는 이런 문명과 학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디오게네스는 그것조차 이제 버리는 쪽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들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스스로 숨을 멈추고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논도 이렇게 해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이것도 이거 뭐 여기 콜레라에 죽었을 그 생고기를 먹는 훈련을 하다가 죽은 거죠. 뭐 그런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숨을 멈췄다는 설도 있는 거고. 여기 우리 또한 프로켈레우마테스코스, 지금 되게 긴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을 달리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뭐 우리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논문에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책들 있죠. 대화편이라는 대화편을 썼는지 등 있고요. 아테네 민중 국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논도 그렇고, 또 제논의 제자들에도 그렇고, 이 국가 책을 쓰는 전통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하는 의미에서 이런 책들을 쓰는 전통이 있고요. 편지들도 썼고, 저작이 없다라는 설도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이제 늘 디오게네스가 한 철학자를 끝내면 끝부분에 동명이인들 얘기들을 쭉 정리해 놓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뭐랄까 뭐 수집 취미 같은 거긴 합니다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거들이 됩니다. 사람들 이름을 구별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이제 모니모스, 슈라쿠사의 사람이죠. 여기도 이 사람도 환전업자의 간의 노예였다. 환전업자들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오게네스한테 반해서 주인한테 일부러 쫓겨났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모니모스에 대한 칭찬이죠. 너 자신을 알라나 그런 흔히 떠돌아 이미 소크라테스가 속화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경고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있다. 도사들한테 쓰는 말들인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네시크리토스라는 사람 크세노포는 키로스의 원정에 참여했고 오네시크리토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에 참전했다. 아까 그 강의 시작할 때 그 보여드렸던 그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요. 알렉산드로스 원정을 따라가서 그에 관련된 이제 책을 썼다라는 얘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관한 책을 이 사람이 썼다라는 거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참미자였다. 그다음에 크라테스. 아마 이제 뭐 크라테스는 디오게네스 다음으로 유명한 견주이지 철학자겠죠. 특히 이제 제논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부인과의 그 연회담 이것도 뭐 화제거리이기도 하고 페레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동냥 주머니가 페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냥 주머니를 가지고 쓴 시예요. 거기 별별 거 다 있는데 서로 싸우진 않고 동냥하면서 사는 삶이 평화롭다는 얘기이죠. 자 여기 보면 치부책 얘기 나오죠. 여기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요리사에게는 1문화 그러니까 이 1문화가 100드라크마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게는 1드라크마 이게 6오볼로스고요. 그 다음에 아첨꾼에게는 5탈란톤인데 탈란톤은 60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화폐 단위가 탈란트예요. 탈란톤.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성경에도 이 탈란톤이란 말이 나와서 이제 헬레님 시대 때 쓰여진 거니까 탈란톤이 탤런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천이죠. 미천. 재능. 그래서 철학자에게는 3오볼로스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단위들을 보면 천한 일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귀한 자에게 가장 낮은 돈을 쓴 거죠. 3오볼로스 반드라크마인데 보통 이제 1드라크마가 아테네에서 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탈란토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 아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씀씀이를 비판하는 얘기인 거로 보입니다. 배운 것, 생각한 것, 그리고 무사하신과 더불어 배운 고상한 것,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행복을 준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저 허튼 것의 먹잇감이다. 정신,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에서 운영을 했고요. 안티스테네스, 이 사람은 그 견학자, 철학자가 아니고요. 기원전 2세기경에 살았던 로도스 출신의 역사가입니다. 환전업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크라테스가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되면 그 돈을 유산으로 주고 철학자가 되면 돈이 필요 없을 테니까 주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매음굴로 자기 아들들 데려가서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풀어 번역하느라고 오히려 조금 뜻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직역은 이것이 아버지의 결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난 거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근데 뭐 사실은 히파르키아 사이에서 나온 거라서 애들한테는 좀 훈련시킨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간통한 자들의 결혼은 추방이나 살해라는 비극을 그 대가로 받는다라는 얘기를 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네. 요거 문장이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함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마치 석류씨 가운데 썩은 것도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조금 더 달리 번역을 하면 석류에 썩은 씨가 하나 있듯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에 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는 썩은 씨가 있게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석류에 한두 개 썩은 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완전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창녀들한테 의도적으로 목을 강하고 대신 그 여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그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얼마나 험한 욕을 들었을지가 상상이 갑니다. 어, 체력 단련한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디오기네스가 자기 훈련 몸에 대한 훈련도 했다는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라서 그런 거고요. 못생겼답니다. 자신의 조국은 악명과 가난이고 우연에 의해서도 공략되지 않는다. 크라테스 정신을 잘 보여주죠. 질투의 음모에 빠지지 않는 디오게네스의 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큰일 났네. 예. 그러면 일단 다시 10분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